안녕하세요, 달빛이에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고단한 하루 따뜻한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히 쉬어가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외딴 주막에 홀로 된 주모가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옥분이었지요. 남편을 산적에게 잃고 난 뒤 옥분은 혼자 힘으로 주막을 꾸려가며 7살 난 딸 연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산길 끝자락에 자리한 주막이라 손님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봄 한철 약초꾼들이 들르고 가을이면 송이 장수들이 묵어가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그러나 옥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밤 연희가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몸에 열이 오르더니 저녁 무렵에는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요. 옥부는 찬물로 연희의 이마를 식히고 손발을 주물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연희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약을 구하려면 산을 넘어 마을까지 가야 하는데 밤길은 위험했고 딸아이를 두고 갈 수도 없었지요. 연아,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라.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울음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산속 깊은 동굴에서 한 도깨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였지요. 이름은 없었지만 이 산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늙은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짚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짐승들을 놀려주거나 나뭇가지를 꺾어 장난을 치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지요. 도깨비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주막 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호, 재미있겠는걸. 도깨비는 방망이를 어깨에 메고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깨비는 주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초가지붕 아래 작은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도깨비는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분이 연희를 품에 안고 흔들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연아, 울지 마라.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하지만 연희는 열에 들떠 계속 울었습니다. 옥부는 애가 타서 이것저것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얘야, 무서워 마라. 밤에 나오는 도깨비도 안 무섭지. 엄마가 여기 있잖니.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창문 밖에서 멈칫했습니다. 도깨비가 안 무섭다고? 도깨비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니.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도깨비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뭘 무서워하는 거지? 옥부는 딸을 달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럼 말이다. 옥부는 필사적으로 생각을 짜냈습니다. 산 너머 메밀묵 장수 할멈 말이야. 그분이 오시면 연희 병이 나을 거야. 할멈이 약도 주시고 메밀묵도 주실 거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뚝 울음을 그쳤습니다. 메밀묵 할멈이 더 무서워요.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엄마 품에 폭 안겼습니다.
창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깨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메밀묵이라니. 도깨비는 메밀을 무서워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밀묵 할멈이라니. 그것도 저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라니. 도깨비는 방망이를 꽉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깨비는 도망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메밀묵 할멈이 무섭기는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메밀묵 할멈이라.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저 아이가 나보다 더 무서워한단 말인가? 도깨비는 수십 년을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산짐승도 놀래키고 나그네도 홀리고 때로는 큰 바위도 들어옮기곤 했지요. 하지만 메밀묵 할멈이라는 존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주막 처마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옥분이 연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멈께서 지난번에 주신 약초가 있단다. 그걸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도깨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약초라니? 메밀묵 할멈은 약초도 주는구나. 보통 존재가 아닌 게 분명해. 도깨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지요. 옥부는 다락으로 올라가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 한 다발이 들어 있었지요. 지난 봄 메밀묵을 팔러 온 할멈이 연희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다려 먹이면 금방 나을 게야. 옥부는 약초를 꺼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이 주막 안에 퍼졌습니다. 연희는 약초 냄새를 맡고는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달인 약을 시켜 연희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할멈이 주신 약초란다.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연희는 쓴 약을 얼굴을 찌푸리며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 숨어 있던 도깨비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메밀묵 할멈은 약초 하나로 아이를 잠들게 하는구나. 어찌나 신통한지. 도깨비는 자신의 방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은 이 방망이로 온갖 장난을 치고 다녔지만 아픈 아이를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메밀묵 할멈은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분명해. 도깨비가 처마 밑에서 떨고 있을 때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주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었지요. 산적이었습니다. 산적의 이름은 칠득이었습니다. 원래는 마을 건달이었는데 빚에 쪼들려 산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도둑이었지요. 칠득은 주막을 살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주막이라더니 과연 그렇군. 뭐라도 좀 훔쳐가야지. 칠득은 담장 너머로 주막 안을 엿보았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조용했습니다. 주모와 아이가 잠든 모양이었지요. 좋아, 지금이 기회야. 칠득은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넘다가 칠득의 발이 뭔가 말랑한 것을 밟았습니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던 도깨비의 등이었지요. 으악! 도깨비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메밀묵 할멈이 자기를 밟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도깨비는 공포에 질려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올랐습니다. 칠득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담장을 넘다가 발밑에서 괴물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칠득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도깨비는 메밀묵 할멈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며 주막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칠득은 땅에 떨어질 뻔하다가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움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깨비의 허리춤이었습니다. 으악, 메밀묵 할멈이 나를 잡는다. 도깨비는 더욱 놀라서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방망이에 신통한 힘이 발동하여 도깨비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지요. 칼득은 영문도 모른 채 도깨비 허리춤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칼득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깨비는 주막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산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메밀묵 할멈이 등에 올라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무서운 존재가 나를 잡으려 한다. 도망쳐야 해. 도깨비는 방망이 힘을 빌려 산을 뛰어넘고 계곡을 건넜습니다. 바위를 디디고 나무를 타고 오르며 미친 듯이 달렸지요. 칠득은 도깨비 허리춤에 매달린 채 혼비백산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칠득은 비명을 질렀지만 도깨비 귀에는 그 소리가 메밀묵 할멈의 무서운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도깨비는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달빛 아래로 산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었습니다. 계곡물이 발밑으로 흐르고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칠득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깨비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또 주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칠득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도 지쳐갔습니다. 방망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메밀묵 할멈이 등에 매달려 있는 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저 무서운 존재가 놓아줄지도 몰라. 도깨비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도깨비는 마침내 큰 바위산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었습니다. 방망이도 힘을 잃어 흐릿하게 빛날 뿐이었지요. 이제 어떻게든 이 무서운 존재를 떼어내야 해. 도깨비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도깨비는 큰 바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바위에 세게 부딪혔지요. 쿵! 칠득은 충격에 도깨비 허리춤에서 손을 놓쳤습니다. 으악! 칠득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나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바위와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도깨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메밀묵 할멈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도깨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떨어진 것은 할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였지요. 도깨비는 눈을 깜빡이며 칠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메밀묵 할멈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잖아? 도깨비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밤새 두려워하며 달아난 존재가 고작 사람이었다니 말입니다. 칠득도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도깨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외눈박이 도깨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도깨비. 칠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와 칠득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도깨비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놈이 메밀묵 할멈이 아니라면 진짜 할멈은 어디에 있는 거지? 아니,
애초에 메밀묵 할멈이란 존재가 정말로 있기는 한 건가. 도깨비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수십 년을 산에서 살아온 자신이 고작 사람 하나에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니 말입니다. 칠득도 비슷한 심경이었습니다. 내가 도깨비 등에 매달려 산을 넘었다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칠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막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밟았고, 그 도깨비가 미친 듯이 달렸고, 자신은 떨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이지요. 두 존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이미 방망이 힘이 다 빠져 기력이 없었습니다. 칠득도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달빛만이 두 존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깨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메밀묵 할멈이 아니구나. 칠득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메밀묵 할멈이요. 그게 대체 뭡니까? 도깨비는 칠득의 대답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놈은 메밀묵 할멈이 아닐 뿐더러 메밀묵 할멈이 뭔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메밀묵 할멈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도깨비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칠득도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괴물이 대체 뭐길래 산을 날아다녔지? 바위도 뛰어넘고 계곡도 건너고 보통 도깨비가 아닌 게 분명해. 칠득은 도깨비를 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깨비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방망이를 땅에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사람 따위에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니. 칠득도 바위에 기댄 채 신음했습니다. 나도 내가 도깨비 등을 타고 산을 넘었다니.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두 존재는 각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뜨면 자신의 힘은 더욱 약해질 것이었습니다. 밤의 존재인 도깨비에게 낮은 불리했지요. 수십 년을 이 산에서 도깨비 노릇을 하며 살았건만 오늘 밤처럼 창피한 일은 없었다. 도깨비는 자신의 외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메밀묵 할멈이라는 이름만 듣고 겁을 먹고 고작 사람 하나에게 쫓기듯 산을 넘었다니 말입니다. 칠득도 마찬가지로 분했습니다. 나도 산적이라는 자가 주막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타고 산을 넘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 칠득은 온몸의 상처를 만지며 신음했습니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긁혀서 피가 났지요. 두 존재는 서로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생각했습니다. 저놈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칠득도 생각했습니다. 저 괴물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칠득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정말로 메밀묵 할멈이 아니란 말이지. 칠득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저는 그냥 도둑입니다. 메밀묵 할멈이 뭔지도 모릅니다. 도깨비는 칠득의 대답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막에서 들은 그 이야기는 그저 아이를 달래는 말이었단 말인가. 도깨비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메밀묵 할멈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저 주모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 꺼낸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칠득도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막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밟았을 때 놀라서 달린 거고요?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메밀묵 할멈인 줄 알았고, 너는 나를 그저 도깨비로만 알았겠지.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깨비는 점점 형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날이 밝아오면서 도깨비의 기운도 약해졌지요. 칠득은 상처가 너무 아파 신음하며 바위에 기댔습니다. 두 존재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낮이 되면 사람들 눈에 띄기 쉬웠기 때문이지요. 형체도 희미해진 상태라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칠득은 바위에 기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꿈쩍도 할 수 없었지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칠득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나무꾼 몇 명이 산에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칠득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소. 어머, 온몸이 상처투성이네. 마을 사람들은 칠득을 발견하고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도깨비는 바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칠득을 업고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말이지요. 칠득은 사람들 손에 업혀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도깨비의 외눈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득을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물을 먹였지요. 칠득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칠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칠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산속 주막에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깨비라고? 허허, 이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가 보네. 하지만 칠득은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주막 담장을 넘다가 도깨비를 밟았고 그 도깨비가 저를 등에 태우고 산을 날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허허, 도깨비가 자네를 태우고 날아다녔다고. 그럼 자네는 신선이라도 되는가? 칠득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도깨비가 저를 메밀묵 할멈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막에서 아이가 메밀묵 할멈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듣고 도깨비가 겁을 먹었던 겁니다. 이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메밀묵 할멈이라. 자네 혹시 술이라도 마셨나? 도깨비가 메밀묵 할멈을 무서워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다른 마을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아마 산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게 아닐까. 그래서 헛것을 본 거지. 칠득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은 분명 진짜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정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깨비는 외눈박이였고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칠득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네, 됐어. 자네의 상처나 치료받고 쉬게.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세. 칠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 산에서 뭘 잘못 봤나 보네. 도깨비를 탔다니. 허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칠득은 홀로 주막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로 겪은 일인데. 칠득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도깨비는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천천히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주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메밀묵 할멈. 그 존재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야 해. 도깨비는 낮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자마자 주막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옥분이 연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약초 덕분에 열이 내려가 많이 나아진 상태였지요. 엄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연희 많이 나았구나. 엄마가 죽을 끓여줄게. 옥분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며 기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도깨비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주모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메밀묵 할멈이라는 무서운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계시오? 나이 든 할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깨비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옥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할멈, 어쩐 일이세요? 할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준 약초 잘 썼다고 해서 한 번 들렀지. 애기는 좀 어떤가?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할멈이 주신 약초가 신통해서 금방 열이 내렸어요. 도깨비는 할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이 굽은 평범한 노파였습니다. 지게에 메밀묵 광주리를 쥐고 있었지요.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저 할멈이 메밀묵 할멈이란 말인가? 도깨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멈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하고 평범한 마을 할멈일 뿐이었지요. 도깨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말에 속은 것이야. 도깨비는 자신의 외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창피함과 어리석음에 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칠득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장이 칠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상처는 많이 나았으니 이제 마을을 떠나게. 자네가 도둑질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 칠득은 항변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주막에 도둑질하러 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칠득은 절뚝거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가득했지요. 내가 도깨비를 탔다는 이야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칠득은 쓸쓸하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떠돌이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도깨비는 주막에서 메밀묵 할멈의 정체를 확인한 뒤 깊은 산속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방망이를 동굴 구석에 던져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에 속았어. 존재하지도 않는 무서운 것을 상상하고 두려워했지. 도깨비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말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자. 도깨비는 그날 이후로 동굴 깊숙이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주막의 옥분도 그 누구도 다시는 도깨비를 보지 못했지요. 주막에서는 옥분과 연희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옥분은 메밀묵 할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할멈은 장터 한쪽에서 메밀묵을 팔고 있었지요. 할멈, 연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그 약초는 우리 산에서 나는 거라 신통하지. 앞으로도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찾아오게. 옥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멈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멈은 메밀묵 한 그릇을 떠서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먹게. 몸보신하게. 옥부는 메밀묵을 받아들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메밀묵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할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주막으로 돌아와 연희를 재웠습니다. 엄마, 메밀묵 할멈은 무섭지 않았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옥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할멈은 무섭지 않으셔. 그저 착하고 친절한 분이시지.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주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선가 도깨비가 동굴 속에서 외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칠득은 어느 산길을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겠지요. 세 존재 모두 그날 밤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도깨비도 아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이지요. 도깨비는 메밀묵 할멈이라는 이름만 듣고 겁을 먹었고, 칠득은 도깨비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 그저 평범한 것들이었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